제가 그 항공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안 올랐다라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하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론 앵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론 앵커하면 예를 들어서 뉴욕을 간다, 유럽 간다, 그리고 아시아를 가신다, 일본을 간다 할 때요. 특정하게 검색하실 때 나는 대한항공을 꼭 타겠다고 검색하세요? 마일리지 써야 되고 마일리지는 할 수 없고. 적립해야 되면 네,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최저가 검색을 하죠.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딱 그거예요. 저는 왔다 갔다 자주 하지만 네. 저는 한 번도 대한항공을 선택한 적이 없고 아시아나를 물론 거기 직원들은 그렇게 하시고 네.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하신 분이 있겠죠. 저나 보통 사람들 제가 주위에 다 물어보면 다 최저가 검색합니다. 최저가. 국적기를 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전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국적지 관심 없고 싸면 탑니다. 싸. 그래서 제가 한번 밴쿠버 갈 때 심지어는 제가 중국까지 갔다 간 적이 있어요. 경유를 하십니까? 대만에도 간 적도 있고요. 경유는 저는 못 하겠습니다. 저는 싸니까 가죠. 싸니까 가죠. 그게 바로 항공사의 그런 심리란 얘기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7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위원님 이번 주부터 네. 댓글창에 위원님이 젊어지셨다라는 그런 댓글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메이크업을 곱게 하고 오셨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머리 검 이런 얘기하면 부끄러우시죠? 진짜 가만히 앉아 있죠. 근데 그 팀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느낌? 뭐 그럴지도 모르죠. 네. 네. 자, 오늘도 곱게 네. 메이크업까지 하고 오신 우리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해볼 텐데 네. 자, 빅 이벤트 하나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부터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훅 올라갔었단 말이죠. 3대 지수가 시작과 더불어서 그 개장 전부터 선물이 훅 올라갔다가요. 2% 넘게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숨고르게 했죠. 결국은 1% 내외로 나스닥이 1%, S&P 0.97%, 다우 0.3% 올랐는데요. 사실은 더 올라갈 수도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어제 끝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제가 커뮤니티에 게시판에 올려드렸는데 JP모건에서 시나리오를 얘기했어요. JP모건은 7.2에서 7.4 확률이 가장 크고 7.1 뭐 이 정도 7에서 7.1 나오면 한 4%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추세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7% 이하면 뭐 8에서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 실제 6%대를 보기는 어려웠어요. 6%대까지 올라가려면 전월 대비 CPI가 마이너스 0.2% 나와야 됩니다. 오늘 다 들으셨겠지만 전월 대비 CPI가 0.1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 부족했고요. 실제로 그보다는 이제 지금까지 왔으니 저는 이제 많이 올라갈 줄 알고 끝까지 오늘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할 거라고 좀 보고 잤는데 네. 실제로 보면 이제 하루 좀 더 기다리자는 사람이 있었죠. 실제로 보면 과연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말할지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리세션은 될 거다 분명히 내년 초에 분명히 리세션이 나올 거다. 선언이 있을 것이란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누르는 그런 입장도 있었고요. 네. 여하튼 이제 가장 올해 진짜 마지막 남은 이벤트는 내일 우리나라 시간 새벽 한 3시 되겠죠. 그때 이제 남은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고요. 4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CPI였고요. 다만 테슬라는 오늘도 하락했어요. 4% 하락하면서 160달러 겨우 지켜내는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난 것도 오늘 시장의 큰 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정리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은 각각 7.3, 지난달에 7.7이었어요. 7월 7이었고요. 전월 대비 0.1이 나왔고요. 지난달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 0.1 그리고 CPI는 7.1이 나왔습니다. 전망보다 낮았고요. 코 CPI는 전전달은 6.3, 지난달에 뭐 6.1 했다, 6.2였다가 이번에 6.1이 전망됐다는 것보다 조금 아래로 나왔기 때문에 PPI는 전망보다 높게 나서 걱정들이 많았었는데요. 괜찮았고요. 이번에도 예상대로 요 그림만 보시면 여기 서비스 있죠. 서비스가 안 꺾이고 있는 거죠. 네. 서비스란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역시 헬스케어 이런 쪽이 좀 안 꺾이고 있고요. 발표되는 거 보면 앞서 이나우에서도 얘기하셨겠지만 렌트비가 조금씩 여전히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좀 올라가는 모습. 다만 진로나 이런 몇 가지 보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오른쪽은 이제 CPI랑 코어 CPI랑 헤드라인 CPI라고 오버홀이 우리가 얘기하는 헤드라인 CPI입니다. 많이 꺾이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겠고요. 이건 연초 대비인데 연초 대비 이것도 많이 좀 내려가는 유가 같은 거 많이 내려갔고요. 연초 대비 드디어 자동차 중고차는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중고차는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중고차. 앞서 이제 이남원 교수께서도
자동차의 우리나라 할인율 네. 엄청 높은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도 알고 있지만 아우디 A6 말하는 거거든요. 네, 제일 싸게. 아우디 A6가 26% 할인해갖고 무이자 36개월이다. 무이자 저도 오늘 아까 저도 바깥에서 저도 들었는데 찾아봤어요.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격이 그 제네시스 있죠. 제네시스보다 그렇게 결코 차이가 안 나는 가격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옵션에서 좀 헤드라이트가 또 그 헤드라이트가 LED 헤드라이트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네. 그거가 없는 모델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없다면 이제 다들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H6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빠지는 거죠. 요즘 보면 그 폭스바겐에서 티구안이 또 1,000만 원 할인해갖고 난리가 맞아요. 났잖아요. 티구안 지금 저도 봤는데 선납금 30% 36개월 무이자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뭐 전날까지도 할인 없다 그랬는데 해갖고 뭐 난리 났죠. 근데 이제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뭐 그런 게 또 문자가 있었거든요. 전날까지도 없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 세일즈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뭐 난리가 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죠. 여튼 그건 그렇고요. 실제로 보면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오늘 그래서 영향이 어땠느냐?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고 우리가 어제 예고해드렸고 내일도 보여드렸지만 기대 정책 금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까지 보겠네요. 요건 이제 약간 튄 거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요 때부터 훅 내려간 겁니다 지금요. 그렇지만 저는 약간의 반등하는 모습을 이제 오늘 끝난 거가 되게 어제보다 많이 내려갔고요. 요게 다들 이제 익숙하시죠. 기대 정책 금리가요. 요건 한 달 전, 일주일 전이고 요 바로 위에 살며시 붙어 있는 거가 하루짜리입니다. 어제요. 어제 대비 조금씩 다 내려왔죠. 그렇지만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내일 있죠. 내일은 점도표를 통해서 설명이 끝납니다. 점도표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기존의 점도표는 딱 요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페드워치 툴가 내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부에 출연하신 분 그리고 장홍석 부사는 또 내일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점도표나 이런 것도 아마 설명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오늘 시장에서의 영향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사실 금리나 이런 것들은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분들, 그죠? 그리고 주택에 대한 모기지 금리는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요. 뭐 제가 자동차를 살 일도 없고 집을 살 일도 없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은데 저는 이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달러에 관심이 많아요. 달러. 네, 달러가 내려가야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달러입니다. 달러는 이게 여기가 딱 발표되는 시점부터 훅 내려간 거예요 지금요. 훅 내려갔어요. 이거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인덱스 되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만 이제 같은 추이로 내려갔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반등했죠. 훅 내려가는 모습. 왜냐하면 기억하시잖아요. 딱 10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애플 한결같이 달러의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 기억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1월 말 그리고 2월 초에 나올 기업들 이익에 대한 전망 가이던스가 상당히 낮춰진 것들이 많아갖고 주가들이 훅 떨어졌어요 그때요. 저는 그 당시가 달러 인덱스를 보면 114포인트였거든요. 지금 105포인트 언더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지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런 추세. 그러면 생각보다 1월 말 2월에 나올 빅테크들의 실적이 그렇게 가이던스만큼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저의 랩시일 뿐이고 아직 시장에서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이 그림은 흥미로운데 저희가 200일선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에 요 그 보라색이라고 하나요? 보라색은 50일 그 저기죠. 21선, 51선, 200일선입니다. 이걸 차를 뚫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200일선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주체에서 보면 이게 보면 주가를 보면 아주 안 좋은 그림이에요. 주가를 보면 이게 지금 이제 데드 크로스 막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데드 크로스 나가는 거가 오늘 따로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는데 우리 그 변동성 지표 있지 않습니까? 변동. 빅스? 네, 빅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빅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공포지수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한번 나중에 한번 그런 관심 있는 만 쳐보시면 그거를 보시면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고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오늘도 CPI 발표를 오늘 2% 이상 움직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네네. 예상치보다 훅 떨어지니까 네. 나스닥이 막 7%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때는 되게 단순 논리였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훅 올랐다가 빠진 건 우리가 너무 시장을 네. 단순하게 바라봤나.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전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내 피셜 설명인데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큰 형님이 이제 발표를 하는 시점이니까 좀 기다려보자는 것도 있겠고 여하튼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리세션의 가능성은 좀 피할 수가 없는 가능성이 많이 나와 있죠. 물론 살며시 피할 수 있다라는 골드만삭스의 또 시각도 있어요. 살며시요? 살며시 피해 나간다. 가까스로 가려다가 만다. 가까스로 피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은 리세션이 선언된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그게 올가의 타세 시각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럼 벌써부터 오늘 몇 군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가는 어떻게 올지를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 없고 다만 저는 이제 내피셜로 이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 뭐 의미가 없는 얘기고 제 얘기는 다만 인플레이션의 피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기억하세요? 골드만삭스에 보면 내년 하반기에 보면 코어 CPI가 2.3 정도 가는 거로.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많이 지금보다는 아래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직까지 또 전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다만 오늘 벌써 몇몇 IB들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를 치면 어떤 게 좋아지겠느냐. 좋아지겠냐라고 예측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을 경우에 과거에 어땠는지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런 종목을 구하면 그다음에 월가 대비, 월가의 예상치, 목표 주가 대비 괴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구글 파이낸스를 조금 이용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막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벌써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본적으로 시각이 좋지 않은데요. 이들도 리세션 이제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를 얘기했던 사람들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피크 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 얘기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뽑은 종목군은 어떻게 뽑았냐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의 베타가 역외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베타 마이너스에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베타가 마이너스 가고 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올라갈 때 X 됐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베타가 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피크 치고 내려온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과거의 그런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인플레이션 베타는 계산은 그냥 바로 뽑는 거거든요. 사람의 머리가 관여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거가 아마존, 베스트바이, 오릴리 오토모티브, 클로락스, 잭헨리, 그리고 로스 크로거, 볼 코퍼레이션, 그 홈디포, 로스 코퍼레이션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한두 개 빼놓고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플레이션 때 베타가 마이너스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존 이런 것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이 종목에서 몇 가지만 보여드린 건데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참고적으로 보면 시티요, 시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도 탑픽으로 내년도 탑픽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아마존이 올해 너무 뭐 다른 종목 기업들도 그랬지만 참 힘들었죠. 그건 역으로 보면 아까 보여도 인플레이션 베타가 마이너스 3.8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되면서 제일 X 됐다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주식 분할하고 나서 이렇게 퍼포먼스 안 좋았던 기업이 참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친구 같이 있잖아요. 알파벳. 알파벳이 어저께까지 7연속 떨어져. 두 친구가 같이. 두 친구가 같이. 하나 더 있는 게 있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 테슬라는 그 전에는 사실 주식 분할 효과를 톡톡히 봤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죠, 다들. 주식 투자라는 건 진짜 어려운 게 예전 3일 전, 4일 전을 기억하는 게 없어요. 지금 오늘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건 생립니다, 생립. 이거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홈디포도 아까 포함된 건데요. 홈디포도 오늘 많이 상승했다가 돌려냈죠. 우리 보면 음봉이 나왔단 말이죠. 이럴 수가. 이게 오늘 축구 얘기는 오늘 별로 안 하시죠, 이제. 네. 오늘 3대0 이겼잖아요. 어디랑 했어요? 아니, 이제 관심도 없어요. 여돈 대표님 실망이십니다. 한국 없으면은 필요 없죠. 저보다 훨씬 더 축구. 한국 16강 끝나면은 월드컵 끝난 거예요. 그러면 프리미어리그를 밤 새벽에 보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취향이신 거죠. 저는 K리그를 응원합니다. 오늘 메시가 한 골 넣고. 아 그래요? 메시가 페널티킥 나고 나머지 3대5로 이겼잖아요. 크로아티아를. 메시의 골을 넣었습니까? 농담이고요. 예, 월드컵. 전반에 넣었습니다. 전반에. 월드컵이 끝난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준결승에 하나 했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아르헨티나 올라갔잖아요. 시간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닌텐도를 이겼어요. TSMC가.
이 버크셔 사회가 올라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모르면 항상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JP 모건이나 버크셔인 이거 누가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JP 모건이 여기까지 올라간 거에 대해서도 다들 기가 막히게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JP 모건이 인기도 없는 데다가 올해 상당히 재미없었거든요. 다만요. 내년에 리세션의 우려 때문에 JP모건 이런 거 안 좋은군요. JP모건은 한 일주일 전에 모건 스탠리는 매도해서 매수를 올려버렸어요. 매도해서 매수.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내년도 탑픽에 JP모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TSMC가 먼저 결승자를 선착한 것까지 보여드리겠고요. 잠깐 하나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마지막 세미나가 8차가 24일 날이 있는데요. 투자공감 8차 크리스마스 세미나. 이민나로 해갖고 이분날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네, 다 모이죠. 그러면 크리스마스 산타처럼 선물도 주시겠네요? 선물이 오면 대박이 나가죠. 진짜. 어떤 게 나갑니까? 그 심화 강의를 미리 다 찍어놨어요. 심화 강의들. 그래서 롱숏 전략 이런 것들도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엑셀 파일도 드리고요. 장호섭 부사장 강의 그리고 펀더멘털과 테크닉과 같이 하는 분석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저희를 살아갑니다. 투자 공간만 치면 나옵니다. 네, 보시면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특징 좀 보기 전에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몇 회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두 번 했죠. 테슬라 이제 돈나무 언니가 누나가 네네. 3천 슬라 간다, 뭐 네네. 5천 슬라 이런 얘기했었는데 주식 분할 전 가격으로 하면은 이게 얼마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그대로 나겠죠. 그 가격이 이번에 주식 분할하기 전에 3,000불, 5,000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할하면 주식 분할 2번 했나요? 2번 했는데 그 3,000불, 5,000불 나오는 건 이번에 분할한 다음에 나왔거든요. 분할하기 이번 마지막 분할하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레포트는 매년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기분 좋을 때 자기네가 할 때. 그래서 저는 분할 전, 그러니까 초창기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얼마인지가 궁금해서. 지금 가격을 보면 얼추 아시면 저보다 훨씬 그런 관심 있는 거 많을 텐데 거의 그래도 한 1,000불 될 거요? 네, 1,000불 정도? 8,900불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아시는 분 적어주시면. 계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테슬라는 오늘 떨어졌는데요. 참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벌써 이제 댓글에 보면 테슬라에 대해서 뭐 엄청 많은 분들이 아규를 하시거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는 인용해 드렸잖아요. 유고부에 있었냐는 거는 제가 어디 유고부라는 데를 알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과 마켓도 기사를 인용했어요. 물론 저는 원문도 들어가 봤지만.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하신 분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직접 기사를 찾아보시고 제가 그래서 항상 이슈가 되는 거는 그냥 원문을 찍어드리잖아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400불? 2,500불 말씀하시는데요? 네, 뭐 그렇게 맞으시겠죠. 진짜 저분들이. 많이 오른 거네요. 네, 맞으시면 되겠죠. 맞으실 거 되겠습니다. 다른 특징주 보도록 할까요? 디테일은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제가요. 이양무 씨가요. 제가 그것까지 알 수는 없죠. 우리 똑똑하신 분들이 다 계산해 주셨으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주 얘기 하나 해볼까요? 마침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공주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큰 관심이 없는데요. 제플루라는 항공사가요. 이번 12월 달에요. 연말 시즌에 매출이 생각보다 좀 절 나온다 얘기하면서 매출이 기대 이하할 거를 경고를 했어요. 7.6%가 오늘 떨어졌고요. 유나이티드 항공도는 6.9%가 떨어졌어요. 근데 어저께 또 그 댓글에서 어떤 분 쓰신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항공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안 올랐다라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하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돈 앵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돈 앵커가 예를 들어서 뉴욕을 간다, 유럽 간다, 그리고 아시아를 가신다, 일본을 간다 할 때요. 특정하게 검색하실 때 나는 대한항공을 꼭 타겠다고 검색하세요? 마일리지 써야 마일리지는 할 수 없고 적립해야 되면 하는데 않으면요. 보통의 경우에는 최저가 검색을 하죠.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딱 그거예요. 저는 왔다 갔다 자주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대한항공을 선택한 적이 없고 아시아나를 물론 거기 직원들은 그렇게 하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하신 분이 있겠죠. 저나 보통 사람들 제가 주위에 다 물어보면 다 최저가 검색합니다. 최저가. 국적기를 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전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국적지가 관심이 없고 싸면 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밴쿠버 갈 때 심지어는 제가 중국까지 갔다 간 적이 있어요. 경유를 하십니까? 대만에도 간 적도 있고요. 경유는 저는 못 하겠습니다. 저는 싸니까 가죠. 싸니까 가죠. 그게 바로 항공사의 그런 승리란 얘기죠. 아이폰은 아이폰, 자동차는 딱 테슬라다. BMW를 딱 찍는 거거든요. 충성 고객이 없다. 있죠. 있긴 있지만 적다. 직원들 있죠. 직원들. 계열사 있고 정말 돈 여유가 많고 진짜 프레퍼런스가 확 간 분도 있지만 저는 없고 대부분은 없어요. 대부분은. 그럼 가격
정가력도 떨어지겠네요. 가격 정가력은 이제 그 수요 공급이 따라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항공우주는 굉장히 매력이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욕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싫은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항공주 어제 이야기했었던 부분 잠시 더 첨언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